네, 선생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운 날 오늘 이렇게 이곳까지 오셔서 좋은 사례를 공유해 주시고 참 감사드리는데요. 강의에 앞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많은 경험과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교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신 순간이 언제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그냥 어려운 문제를 좀 학생들한테 좀 쉽게 설명했을 때 애들이 그것을 알아듣는 이런 표정을 지을 때 아마 선생님들께서 아마 보람을 가장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학생을 정말 사랑하시는 게 진심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네, 그럼 지금부터 1일차 중등 두 번째 발표 AI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수업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동중학교의 정우동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맡은 업무는요, 기본학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과목은 과학인데요. 제가 오늘 선생님들 앞에서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이제 수학, 개별 맞추는 수업에 대해서 나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교실 속의 환경을 보면요, 참 다양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움이 느린 학생도 있고, 즉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들, 그리고 학습 부진이나 학습 장애, 우리 통합반 친구들이라고 하죠. 예. 학습 부진화 같은 경우는 지능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수업을 거부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과연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과학교사에서 과학 선생님들은 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단원 끝나고 마인드맵을 쓰게끔 했는데 이거 책 보고 쓰는 거였어요. 내용 정리하라고. 보면 이렇게 긴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한 친구들이 있고요. 아주 짧은 단어하고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들 앞에 두 친구하고 비교하면 좀 많이 부족하죠.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친구는요, 이거 책 보고 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친구는 통합반 친구예요. 예, 그러니까 학습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친구고요. 이 친구가 학습 부진한 친구입니다. 책을 보고 써라 1시간 내내 써라 해서 요거 썼어요. 그런 친구입니다. 예.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동일한 기준으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있잖아요. 선생님들 저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해봤어요. 키 큰 사람이 저희 외할아버지고, 중간에 이제 저희 형이고, 키 작아서 야구 경기를 못 보는 게 저였어요. 프로야구 전에, 봉황기 고교야구 때. 저 시간 이후로 야구를 싫어하게 됐습니다. 우리 학교 교실에서도 저런 현상들이 늘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은 성취 기준이라는 그 기준을 딱 세워가지고 고교에 맞춰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좀 이렇게 소외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면 이제 저 키 작은 친구도 야구 경기를 보게 되었네요. 근데 이 그림에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은 굳이 키 큰 애 거를 뺏어서 키 작은 애한테 줄 필요가 있었나,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게 이제 저희 부분적 학습 설계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학력 단위학교 책임지도제에서 여러 가지 방과 후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기 다 출석부예요. 방과 활동 보면 뭐 또래 학습도 하고요, 방과 보충 지도도 하고, 대학생 멘토링도 연결시키고, 다양한 걸 이렇게 1학기 때 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예,
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면 이제 보충제도 하는 거고 또래학 학습하고 있는 거고 기본학력 보충제도 뭐 대학생 멘토링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하면 기본학력 담당 선생님들 지치잖아요. 얘네들 잡으러 다니는데 얘네들 도망가요. 반가워야 하면 도망가요. 그러면 지치고 이거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언제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윗분들은 왜 그거밖에 못하냐 막 이렇게 야단만 치시고 지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그래서 저기 교원학습 공동체를 구성했는데요. 저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수학 선생님이세요. 예, 저 교관 선생님도 수학 선생님이세요. 물론 지금 2학기 때 다른 학교 교장 선생님 가셨지만요. 수학 선생님이 4분 계시고요. 수학 강사 선생님이 2분, 협력 강사분이 두 분에서 전부 저희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세요. 같이 회의를 하게 됐고, 저희가 이제 한번 인공지능 튜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교사들의 업무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필요감 없이 반복적으로 이제 교육이 가능한가 그런 걸 따지게 됐고요. 개별화 맞춤 교육 지도가 가능한가 그리고 습관이 되는 자기주도 학습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3주 계속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충족할 수 있는가 그런 걸 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프로그램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주 5일이 월화수목금 5일 이렇게 문제가 나가고요. 하루 3문제 주관식입니다. 애들이 전부 주관식으로 풀어서 이것을 사진을 찍은 다음에 제출을 하면 AI 튜터가 첨삭 지도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AI 튜터한테만 이렇게 맡겨놓지 않고요. 이제 수학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누가 얼마나 자주 이렇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아까 보여드린 교원학습 공동체에서 몇 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런 겁니다. 저희 4단계로 AI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업 시간에 책임지도를 하자. 교과 수업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교과 책임지도를 하자.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방과 후에 이제 아이들이 하루에 3문제요. AI 개인 맞춤형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걸 사진 찍어서 제출을 하면 AI 프로그램 튜터가 피드백을 해줘요. 이거 잘했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하고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일반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고요. 기본학년 미달 학생들은 일주일에 2번 이렇게 방과후에 남아가지고서는요. 수학 선생님들이 방과후 지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AI 프로그램 해서 너 문제 푼 거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약하구나. 그래서 너는 이런 쪽으로 좀 보충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또 해주시는 그런 이렇게 4단계로 우리가 AI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AI 프로그램 모습인데요. 제가 총 관리자라 모든 이 AI 팀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26개 팀이 있고요. 기본학년 미달 친구들은 이제 한 팀에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 학생들은 8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팀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 이건 8명으로 구성된 팀인데요. 8학생들이 지금 문제풀이를 어느 상태로 진행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이제 한 명을 또 클릭하면 이 날짜별로 학생들이 어떻게 풀이 과정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교과 시간에 수학 선생님들이 수학 노트를 만드셨어요.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이렇게 계속 필기를 하게 해요. 저희가 수학 노트가 있는 뿐만 아니라 국어 노트도 있고요. 사회 노트도 있고요. 저희가 가르치는 과학 노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애들한테 뭔가를 쓰게 하는데요. 제가 수학 선생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잘하는 애 거 하나, 못하는 애 거 하나 달라고 달라고 교육청 가서 발표 좀 하게 주셨는데 전부 잘하는 애 걸 주셨어요. 애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안 돼요. 예.
요게 이제 수학 노트가 두 종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시간에 하는 수학 노트가 있고 방과후에 AI용 수학 노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AI용 수학 노트예요. 이것도 달라 그랬는데 좋은 것만 주셔서 아까 관리자 모드에서 제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못한 것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왼쪽 건 좀 풀었죠. 오른쪽 건 저는 손도 못 댄 거예요. 좀 어떤 친구들은 많이 써요. 몰라요. 그럴까요? 뭘 모르는데 그걸 알아야 도와주지. 근데 아예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게 AI 튜터가 첨삭 지도를 해준 거예요. AI 튜터가 이렇게 첨삭 지도를 해준 거여서 요거 갖고 애들이 복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같은 건 이제 하나가 틀린 거죠. 왜 틀렸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런 거고 오른쪽 거는 아예 모르니까 처음부터 다 이론적인 것부터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방과 후 보충 지도 때 우리가 하루에 세 문제니까 세 칸 있고 하나는 이제 일종의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적는 칸이에요. 일반적인 이제 수학 노트, 방과 후 AI 프로그램을 위한 수학 노트가 저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방과 보충 지도할 때 저렇게 첨삭 지도를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AI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보면 파란색으로 보면 뭐 계산 실수라든가 풀이 과정 실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미리 학생들 거 볼 필요 없고 저렇게 틀린 부분만 봐도 그러니까 애들 보충 지도하기 전에 틀린 부분만 봐도 이런 부분을 얘한테 좀 보충 지도해 주면 좋겠구나. 그런 게 좀 아무래도 수고가 덜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실제로 이제 방과 보충 지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개별 맞추는 지도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이제 저희 온라인 수업일 때, 줌의 그 화이트보드를 활용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이 개별 맞춤 지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죠. 아까, 잠시만요. 저희가 이거 기반학력 보충 지도를 하면서 올해 사실 지난주에 항산동 건설을 3차를 했는데요. 배움이 느린 학생들은 효과가 컸어요. 그래서 많이 그걸 벗어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학습 부진아들, 그러니까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이제 조금씩 생겨서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가면 점점 많아지잖아요. 얘네들 남겨서 수업시키는 거는요, 정말 힘들어요. 진짜 아까 보여드린 끝이 안 보는 그냥 꼼꼼한 동굴을 혼자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내년 다시 이 업무 안 해. 뭐 이런 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 학습 부자 학생들을요, 이걸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망가요. 도망가고 문제를 전혀 풀지를 않아요. 그런 상태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저희가 올해 이걸 진행하면서 느꼈던 고민입니다. 내년도 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제가 불협 과학과지만 수학과 선생님들한테 좀 제안을 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AI 프로그램 했을 때 이런 거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모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학적인 그 인지적 측면에서 이제 보다는 이제 기능적인 측면 계산하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이해할 수 있느냐, 판별할 수 있느냐, 활용할 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좀 학생 관리 카드를 좀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보면 합숙 동기를 좀 만들어줘야 돼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같은 경우는 전부 전 학생이 다 해요. 사실 저희가 마중물 학교 예산 갖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활용하는 예산은 한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이고 여러 목적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하다 보고 저희가 선택하는 그 업체한테 그 업체가 얘기했던 제시 한 학생당 한 달에 39,000원인데요. 제가 많이 깎았어요. 우리
넉 달 동안 할 거예요. 200명 할 거예요. 막 그러면서 하니까 25,000원까지 깎았어요. 그래서 돈이 남다 보니까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하게 되면서 전체 학생을 하게 되는데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은 기본학력 미달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가 있어요. 낙인 효과 없이. 모든 학생이 단 1시간씩 남아서 하니까. 근데 이제 나쁜 점은 저 신청도 안 했는데 이거 해야 돼요. 왜 입이 띠띠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좀 자율적인 선택으로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 학습 동기를 좀 만들지 않을까 이거고요. 이왕 제공하는 거, 문제 제공하는 거 쉬운 것부터. 저희가 선택한 프로그램은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관리하는 업체예요. 근데 기본학력 미달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꽤 어려워요. 초등학교 3학년 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겨울방학 때 저희는 좀 업체를 바꿀 생각이에요. 초등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이 있는 걸로. 그래서 학습 실패를 더 이상 경험하지 않게끔 그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 학생별로 개인적인 목표를 이렇게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너는 올해 곱하기 나누기 좀 배우자. 이런 식으로 그랬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아까 그림하고 다르죠. 보편적 학습 설계가 미시건주인가요? 그냥 웹서핑 하다가요. 미국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에서 발견한 그림이에요. 아까 그림하고 다른 게 저 칸막이가 성취 기준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 보면 아까 그림하고 다른 건 큰 애 거 안 뺏었잖아요. 큰 애 거 안 뺏고 이렇게 했죠. 첫 번째 거 성취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걸 이제 평등 교육이라고 해요. 모든 학생들한테 동일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따라와. 하고서 못 따라오는 애들은 탈락시키고, 우리가 수능 같은 게 대표적인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같은 게 형평성 교육이라고 그래요. 애들 그 수준에 맞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고요. 세 번째 교육이 선생님들 보시면 성취 기준 없어졌네. 지금 성취 기준 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특성에 맞게끔 어떤 사람 노래 부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탬버린 치고 있나요? 어떤 사람 피리 불고 있고, 이런 참여형 교육을 우리가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요겁니다. 수학 수업입니다. 저희 학교 수학 수업인데요. 왼쪽 그림 보면 저희 협력 강사제를 잘 운영하고 있어요. 수학 선생님들한테 올해 우리 수학 프로그램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다.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선생님들 답변이 그러세요. 중하위권 애들한테는 효과가 좋았다. 왜? 하루에 3문제. 일종의 습관을 만들잖아요. 꾸준히 풀게 하는. 그게 좋았다. 근데 이제 상위권 애들한테는 이제 시시한 거예요. 문항수가 더 많아야 돼요. 더 어려워야 되고. 그런 거 있었고, 기본학력 미달 학생들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부족한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몰라요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수업 시간에 방과후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좀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수학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세요. 진도 나가기가 바빠서요. 배 맞춰주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우리들이 고민하는 그 문제잖아요. 그럴 때 이런 협력 강사제를 잘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학력 미달 학생들한테는 그거로 좀 초등학교 과정 이렇게 해놓고, 협력 강사 선생님들이 걔는 수업 시간에 그런 걸 좀 봐주시면 굳이 방과 후에 안 남겨도 AI 프로그램과 협력 강사제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 주제 선택 수업인데요. 선생님 여기 수학도 예술이라는 주제로 애들이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요. ADHD가 한 명 있어요. 그리고요. 기본학력 미달 학생이 4명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영재학급에 다니는 애가 2명 있습니다. 과학 영재학급에 다니는 학생이 1명 있어요.
맞힐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제가 다 가르치는 애들이라, 다 아는데, 표정 다 밝죠.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모두가 참여하는 수업이 아닐까 봅니다. 활동적인 수업 좋은데 좀 아쉬운 점은 그거죠. 활동만 하고 끝나는 수업이 많아요. 근데 이왕이면 수업 과정 재구성을 해가지고 좀 성취 수준을 또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저희 학교 인공지능 운영 여정입니다. 2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사실. 신학기 집중기였던 기본 학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3월 달에 진단평가하고, 4월 달부터 방과후, 아까 다양한 활동을 시작해서, 이제 한계를 느낀 게 6월쯤에, 한계를 느껴서, 그때부터 이제 인공지능 AI를 준비해가지고, 9월 달부터 4개월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이제 1월 초에 끝나거든요, 내년. 끝나면 곧바로 저희가 아직 예산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기본학력 미달 학생만 아까 말한 초등학교부터 이제 중학교 과정에 있는 그 AI로 좀 갈아타서 하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다시 신학기 준비 기간 해가지고 내년 4월 달에 다시 시작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예산은 벌써 확보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학 선생님이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께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질문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튜터를 실제로 활용하시면서 뭐 학생 관리 카드나 아니면 뭐 데이터 수집 뭐 이런 강연에서 말씀하신 것 외에 조금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선생님들이 질문하셨으면 그거보다 쉬운 질문이셨을 텐데 우리 아나운서님이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학습 동기. 그걸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AI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요, 말한테 물 억지로 못 먹여요. 그래서 그런 걸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좀 운영 방법을 좀 다들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온 논문에 의하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AI 프로그램을 학교나 수업에 적용하려면 사전 심의 과정이 엄청 복잡한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논문에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운영위원회 통과시키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운영위원회 통과시키면 뭐 됩니다. 네.